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포 목적이 아닌 소지나 시청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유, 그거를 네. 어떻게 가릴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 의도를 가려야 돼서 네. 그래서 경찰 조사 받을 때 그런 팁도 공유가 돼요. 경찰 조사 받을 때 정말 우연히 불법인지 모르고 봤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은 기소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즘에 SNS에 사진 올리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딥페이크, 그러니까 반 친구, 과동기, 회사 선후배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이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대부분 피해자들도 10대, 가해자로 추정되는 피의자들도 10대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당정, 지자체까지 이거 막아보자 나섰는데 할 수 있을까요? 원천 봉쇄할 수는 없을지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저는 최근에 제일 놀란 게 딥페이크 영상을 막 수백 개씩 만들어서 올린 사람들, 이 특정하고 보니까 피의자들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사이에 10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놀란 게 만약에 이 친구들이 죄책감이나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본인 아이디를 학교 이름으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컨대 그런 아이디가 많다는 겁니다. 목돈 99, 연구소 33. 그러니까 학교 이름 딱 보면 너 이 학교 다니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죄책감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초중 고등학교가 초토화됐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지금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어느 아이고. 고등학교에서 어느 중학교에서 만들었는지까지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로 지금 그 서버 접속이 막 다운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확인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죄책감이나 범죄 의식이 전혀 없이 재미로 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디가 추론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그렇게 밝혀냈다라는 것이 더욱더 충격적이라는 거죠. 즉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한번 2월 달에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건이 왔을 했었죠. 때 했었고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남녀노소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해서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대단히 여성 적대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난 6개월 만에 이렇게 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간 거고 뭐 일종의 우리가 방안의 코끼리처럼 문제는 심각한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은 저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지금 물론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미국에서 딥페이크가 나오고 이 부분이 정말 쓰나미처럼 올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 뭐 법은 수정하는 건 두 번째 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 피의자들도 어른들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범죄라는 것을. 이것을 범죄라는 것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재미 삼아서 이런 툴들이 나오니까 이걸 내가 한번 써보니까 게임하듯이 했다는데 저는 문제에서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사회 문제가 돼서 어머머 나도 했는데라고는 생각하는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사회 의식을 만들지 못했던 저는 어른들의 잘못이 더욱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와, 이거를 그 두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안 가르쳐 준다고 남의 얼굴을 그렇게 해서 음란물에 합성하면 나쁜 짓이라는 걸 진짜 몰랐을까? 두 번째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사회적으로 방송이나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줬어야 됩니다. 딥페이크가 우리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왔을 때 이건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 방송에서 목동연구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는 빙산의 일각이다. 왜? 유명하니까 알려진 거고 그 팬덤이 크니까 그 팬들이 정치권에다가 항의하고 사회에다가 언론에다 항의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지 이미 그때도 여성들의 또는 대단히 뭐 유색인종이라든지 이러한 약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고 있었다라는 네. 거였는데 이걸 지금 완전히 한국은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예전에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도 사실은 유명인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네. 굉장히 모욕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아주 특정한 연예인,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이 그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나온 통계에서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국 여성이래요. 이거 진짜 맞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올해 이 사달이 나기 전이네요. 그렇죠. 사단이 아니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시크릿 히어로라는 단체에서 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전체에서 나온 것이 조사한 것이 95,82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 95,820개가 2023년에는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2022년 대비해서 464%가 증가한 겁니다. 와.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이게 나오면요 더 증가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나오고 그렇겠죠. 있는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 짝꿍들 이런 친구들 지금 딥페이크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23년 보고서는 한국인이 53%인데요. 여기서 한국인들이 또 뭘 또 봐야 되냐면 왜 한국인이 53%가 됐냐면 한국 사람들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K-팝 아이돌 가수들이 전체 이 딥페이크 보고서에서 58%예요. 아이고. 그리고 배우들이 33%다 보니까 이 K-팝의 아이돌들이 이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이미 2023년에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었고 2024년 2월에 그 중에 하나의 빙산의 일각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왔다는 것뿐이에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이미 한국 아이돌들은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인기의 그늘이네요. 네. 인기의 그늘인데 그 상황을 방치했더니 이제 일반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범죄 그렇죠. 피해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2023년에는 K-팝 가수들이라든지 배우들이 주로 피해의 대상이었다라면 2024년은 바로 우리 친구들, 야. 우리 선배들, 우리 후배들, 그냥 학교 동기들 이런 친구들이 지금 피해자가 됐다는 부분에서 문제 심각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러한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능력자들이 제한된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이 유명인들이 확산된 것이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2019년에 있었던 엠번방이죠. 아, 그렇죠. 자, 이 2019년에 엠번방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확산되고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이 피해 대상이 유명인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동료들로 어린 미성년자로 바뀌었던 것이 엠번방 사건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AI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기술자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인이었다가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저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해 대상자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카카오톡 프로필도 올리기가 이제는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위축 효과가 그러니까요. 되게 큰 거죠. 아니 SNS에 뭐 소소한 개인정보 다 올리는 거 좀 위험합니다. 이런 말씀은 종종 드렸지만 내가 내 일상사진 올리는 거조차 꺼려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게 사실 1년의 사건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그렇죠. 선후배 동기들 사진을 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영상을 만들었던 네. 거. 재판부의 그 판결문을 보면 도저히 이거 불쾌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 모독적인 영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법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도 문제고 이수연님은 이런 의견 주시네요. 아유 인간이 만든 기술에 인간이 당하고 있네요. 석인숙님은 나쁜 걸 왜 모를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나쁜 것 좋은 것은 가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게 각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내려온 공문들을 보면 굉장히 사례가 많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SNS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유치원 때 다 배우잖아요. 잘못했으면 미안해. 고마운 일을 겪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쏘리하고 땡큐는 다 배우는데 중학생인데 이거 진짜 몰라서 한 걸까요? 사회적으로 시은아를 명쾌하게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형사법을 개정을 해서 공유 의도가 없어도 처벌받고 대단히 강력한 처벌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들거나 소지만 해도 최소 5년 최대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5년이 이미 징역형인 거예요. 최소 5년. 이것이 대단히 주는 상징성이 크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때 관련된 일들을 했었는데 엠번방 사건이 나오면서 2020년, 2021년에서 흔히 말하는 다양한 엠번방 방지법들이 나왔어요. 한국도 이걸 준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포 목적이 아닌 소지나 시청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유, 그거를 네. 어떻게 가릴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 의도를 가려야 돼서 그래서 네. 경찰 조사 받을 때 그런 팁도 공유가 돼요. 경찰 조사 받을 때 정말 우연히 불법인지 모르고 봤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은 기소를 안 한다라는 아니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텔레그램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가해자 추정자들, 현재로선 피의자들이 수사받는 법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게 진짜 왜냐면 화나는. 이거는 네. 법이 공유의 의도가 없어도 무조건 처벌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공유할 의도가 없으면 이런 걸 굳이 시간 정성 들여 왜 만들 것이며 네. 서했사 네.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내 사진 갖다 그런 거에 합성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3년 7개월 이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793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403명이 검거됐는데 결국 구속된 사람들은 12명,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일부일 거잖아요. 네. 일부가 잡혀도 결국은 400명이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12명 구속됐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가면은 재수 없어서 얘 조사받는 법을 안 읽었구나. 이렇게 나와 버린다라는 것은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수 없어서 걸린 거고 이것은 무식해서 잡힌 거고 구속된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시각들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이건 재범 확률을 높여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회 메시지를 주면 안 됩니다. 공유의 의도가 있건 없건 네. 이것을 만들거나 소비했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쓰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 즉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의 피해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인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2024년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건요. 위축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누구도 개인 사진 공유 못합니다. 나의 즐겁고 공유라는 것이 즐거운 거거든요. 원래. 그러면 결국은 기술 발전도 저해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포심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산성 있고 즐거운 일들, 나의 굳은 일들을 뭔가 대신하면서 이걸 갖다 활용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생기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자동차도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죠. 배기가스도 있지만 이건 뭐냐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지금 음주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거는 고의성이 없었으니 음주운전 해도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자동차의 좋은 점들을 쓰기 위해서 인류가 진화하는 좀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건데 네. 이거의 나쁜 면들을 지금 사회가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차 타기도 두려워지는. 왜? 저 사람 다 운전했을 것 같아, 운전자는. 이런 심리를 시민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10대들이 성장하고 있는 10대들이 공유의 가치, 나눔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이것마저도 완전히 사전 봉쇄하고 있는 것. 지금 제가 봐도 여성분들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이제는 그냥 본인 얼굴 없는 걸로 단 하나로 된 사람들이 요즘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고,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러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글들이 그쵸. 공유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의도라는 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관심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가 없으면 남의 사진 그렇게 써도 됩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대표 국가다. 성인 음란물 만드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하고 BBC에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은 어두운 역사가 있다라면서 N번방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사건 초기에 조주빈이 굉장히 큰 소리에 땅땅 치면서 네. 나 구속 안 된다. 너희들도 법적 처벌 안 받는다 했던 게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수민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이제 구속을 시켜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BBC도 되게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만연한 성희롱 문화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스마트폰이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확산이 됐었는데 또 IT 강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불법 촬영 문제도 대단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렇죠. 불법 촬영 문제에서 N번방까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한 획을 걷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딥페이크 AI 나오니까 딥페이크에서 글로벌 넘버1 지금 찍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언가가 우리가 제도가 계속 구멍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BBC의 보도도 저희에게 사실은 저희가 외신에 좀 났으니까 창피하다가 아니라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사용하게 돼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또 IT 기반은 좀 좋습니까? 손기술 좋고 기술에 대한 민감도가 또 빠르고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9817님이 프랑스는 학생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잇따라 스마트폰의 교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등교하면 휴대폰을 걷어요. 그렇죠. 걷었다가 집에 갈 때 돌려주기는 합니다. 그것의 맥락적 정보를 보셔야 되는데요.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법적 근거 없으면 선생님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도입되는 것이 수업 시작할 때 걷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걷기 위해서 한국은 아직은 교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걷어 하면 걷는 거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법적 근거를 이제야 마련하는 겁니다.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은 맥락은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교내에서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딥페이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건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는 그래서 충분히 누구든지 사진 찍을 권리와 자유롭게 사진을 표현의 자유예요, 이거는요.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런 문화를 근절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스마트폰의 금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딥페이크를 만들고 그것을 소비한 사람 모두가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도 강력하게 이러한 규범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음주운전 금지하잖아요. 음주운전 과하면은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끔 너무 솜방망이 처벌 나올 때는 정말 우라통이 치민다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더 화가 나는 부분이 피해자가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흔히 말해서 많이 공유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텔레그램이라는 곳입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곳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대표가 이제 러시아 국적하고 프랑스 국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8월 말에 프랑스에 갔다가 파리에서 붙잡혔어요. 구금됐죠. 네, 구금됐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딥페이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법 음란물, 불법 영상물, 그다음에 그 증오 발언들 이런 것을 프랑스가 자꾸 자기 프랑스 영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텔레그램에서 유통되고 있으니 규제해달라고 했는데 텔레그램이 적극적으로 이걸 안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해서 텔레그램 대표가 또 프랑스 국적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잡아버린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예치금을 내놓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프랑스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도 했으면 아마 정부가 카카오톡에 압력을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텔레그램은 한국에 지사가 없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방심위에 유감이라는 이메일이 왔는데 그것도 한국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서 미안하다라고 그냥 이메일 하나 보낸 거예요. 미안하면 다예요. 이 피해는 어쩌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몇 가지를 삭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서 즉 이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낼 수 있어서 내 것이니까 이거는 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봐도 딥페이크물이면 무조건 지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요, 박사님. 이게 기술에서 비롯된 문제잖아요. 네. 그럼 이거 기술로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 시도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시도가 이제 뭐 인텔에서 얘기했던 이걸 추적하는 것, 페이크 캐처라고 해서 페이크를 갖다가 잡아낸다고 해서 페이크 캐처도 있고 MIT에서 연구팀에서 뭐 포토가드를 만들어냈기도 했고 사진의 방패 같은 네, 거다. 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라는 신스라는 단어에서 신스 아이디라고 해서 이제 워터마크를 찍어내겠다. 그래서 이것이 인공지능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스팸 필터가 있다고 해서 스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진화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시장도 나름대로 성장하겠고 이런 기술도 불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기술로 이걸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가장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좀 과기부에서도 워터마크 의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전혀 이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소스로 된 인공지능이 지금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쓰여진 것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서 오픈 소스로 누구든지 데스크탑에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워터마크 적용이 안 되겠군요. 안 되죠. 그러니까 즉 구글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워터마크를 찍어줘서 사람들이 안 하지만 근데 나쁜 짓 하는데 메이커 있는데 돈 내고 그거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픈 소스가 있는 세상에서는 워터마크의 의무화를 전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구글에서란 오픈 AI의 챗 GPT에서 제가 워터마크를 찍고서 딥페이크를 만들어요. 그런다 해도 워터마크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합성했다는 걸 알고도 소비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이거 진짜 들을수록 너무 심란한데.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시장도 커지겠고 이런 기술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 잡으려고 하는 기술 또한 저는 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적절한 투자도 필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시장도 커져야 됩니다. 정보 안보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식 개선을 해줘야 돼요. 초등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 어른들한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 그에 동의 없이 저는 동의가 있거나 하여튼 동의 없이 이건 한다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이것이 딥페이크든 아니면 엠번방잉처럼 불법 도착물이든 무조건 동의 없는 촬영과 동의 없는 즐긴다라는 것은 무조건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사회 의식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음주운전 저희가 요즘은 그래도 많이 네.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1990년대 후반만 해도요 안 잡히면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딥페이크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관련된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